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곳이 지금 서버죠. 서버 공간의 지금 폴더이죠. 서버 공간의 폴더를, 웹페이지란 폴더를 지금 스태틱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정적 폴더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정적 폴더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사용자에게 그 오픈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접근하는 사용자에게. 그래서 어떤 사용자든 간에 이 폴더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폴더에 지금 로컬 메인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리다이렉트 된 건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로그인 HTML이라는 파일이 있죠. 자, 로그인 HTML이라는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그인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죠. 우리가 HTML 코드를 그렇게 만들어 수정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로그인을 클릭하지 않아도 스태틱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 스태틱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 폴더를 지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 공유 폴더를 지정을 했냐면은 이전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단순하게 이 home.html 파일만 사용자에게 보내줘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요 모양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트스트랩이라는 요 지정된 파일들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형태로 사용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요 폴더 자체를 오픈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부에 오픈을 시켰기 때문에 요 내부에 요 경로까지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태틱 폴더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는 곳은 우리가 어떤 보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언제나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오픈된 공간으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가 아니고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요 폴더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폴더 위치의 이름을 별칭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폴더 명칭이 이 폴더가 웹페이지라는 형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실행을 시켜서 여기에서 자, 지금 여기 새로 서버를 실행시켰는데 페이지가 뜨지가 않죠. 뜨지가 않는 이유는 지금 웹페이지라는 이 폴더를 폴더명 약칭으로 웹페이지라는 서브 폴더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다이렉트를 할 때도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페이지가 자, 여기에 슬래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를 안 했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경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칭, 그러니까 별칭으로 이렇게 여기는 웹페이지 꼭 이렇게 폴더명하고 동일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자, 이런 식의 폴더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리다이렉트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URL 구조가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보게 되면은 좀 뭐 문제의 소지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 보여주기 싫다든지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냥 없애줘 버리면 됩니다. 아까처럼 이 부분을 지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용자들 봤을 때 그냥 루트 폴더에 home.html이라는 파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샌드 파일 형태로 그 지금 부트스트랩이라는 이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요 HTML을 단순하게 전송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얘기고, 이 폴더를 지정을 해서 그 스태틱 폴더 지정을 해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만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루트 폴더로 접근을 해서 이제 우리가 로그인 버튼을 누르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로그인.html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 로그인.html 지금 사용하고 저번 시간까지 그 사용했던 로그인.html 파일의 부트스트랩 버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수정을 했는데, 요 폴더를 추가를 하고 뭐 이렇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그 로그인.html하고는 요 부분이 좀 다르겠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좀 다른 부분은 여기 사인업 부분, 로그인 HTML에서 여기 요 부분만 수정을 해서 이렇게 뜨게끔 만든 부분이고요. 뭐 이 부분, 이 소스 자체가 이제 여러분 그 강의를 보실 때 이 소스가 수정된 소스로 다 제공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지금 아까 home.html 보면은 home.html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html로 이동을 했죠. 로그인.html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 다음에 사인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사인인 버튼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 포스트 형태로 액션이 그 유저 URL 패스가 do 로그인이라고 지정을 해놨죠. 자, do 로그인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포스트 형태로 이제 do 로그인 유저 패스로 받은 이 부분이 실행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행됐을 때, 요 패스포트 authenticate라는 요 그 메소드가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잠깐 닫아두고. 자, 그래서 요 함수가 이제 실행되게끔 지정을 한 것이죠. 자, 요 함수를 이제 구성을 한 게 이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패스포트의 authenticate라는 요 그 메소드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메소드명이 이제 관련된 그 로그인 관련된 요 명칭을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얘기고, 자, 그 부분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함수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1, 2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소드로 분리시켜서 함수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부분을 뭐 do 로그인 1일 때는 뭐 1번, 뭐 2일 때는 2번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함수를 실행하고 만약에 그 결과가 리턴 값이 true일 경우에는 위에 부분이 실행이 되고 리턴이 false일 경우에는 아랫부분이 실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옵션일 뿐이고요. 그래서 요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true일 때, false일 때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크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실제적인 함수 구현 부분이죠. 자, 일단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함수가 운용되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들어왔을 때 리턴 값이 되는 부분. 리턴이 done false 이 부분이죠. 아랫부분은 에러 지정이라고 하는데 에러 지정은 이제 차치하고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done이라고 해서 이제 리턴 값을 이 함수에서 이제 리턴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 false인 경우 2개가 있고, 그다음 여기 3개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false가 아닌 경우 어떤 이제 객체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alse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alse가 아닌 경우, 여기가 false가 아닌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크게 보면은 이 함수 구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 사용자 요청이 이제 두 로그인으로 들어왔을 때, 그 리퀘스트된, 그 요청된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죠. 요 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부분을, 뽑아내서 여기에다 변수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이 바디인 경우와 이제 쿼리인 경우는, 이제 URL로, 여기 URL로 들어왔을 때, get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고, 이 부분은 지금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디 부분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뽑아낸다는 얘기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로그인 부분에서 여기 name, id, name, 패스워드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값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요청 페이지에서 지금 처음에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어떤 그 세션 값이 저장된 세션 값이 없겠죠. 세션 객체가 없기 때문에 세션에 유저라는 객체가 있는 경우는 이미 로그인 된 경우고 없는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예. 만약에 있는 경우는 폴스로 돼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폴스로 돼서 이 라우트되는 위치를 보면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일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게 돼서 rs 렌더 플래시라는 EJS 파일을 렌더링해서 로그인 실패, 이미 로그인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객체가 이제 없는 경우, 이제 로그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리드 파일로 이제 제이슨 그 파일을 열어서, 물론 이 부분은 DB를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파일로 사용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파일을 읽어서 그 제이슨 파일의 내용들을 여기 요 내용들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결과값을 보여줄 뭐 어떤 그 제이슨 형태로 보여줄 거라면은 뭐 리절트를 만들어서 리턴 값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네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고, 자, 사용자 이제 여기 제이슨 파일에서 이 데이터를 읽고 왔을 때, 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배열 구조가 되는 것이죠. 2차원 배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저스에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id 값의 그 id 내용, 여기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 부분 1, 2, 3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입력 값을 1, 2, 3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없는 경우는, 자, 리퀘스트 플래시 id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해놓고 리턴 폴스로 진행하게 되는, 여기 좀 중복이네요. 여기를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리플래시를 우리가 이제 리턴 값으로 여기 페일러 플래시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지정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내부 리턴 던이라는 그 콜백 함수에다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제거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리턴 값으로 폴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것이죠. 다시 또 이쪽으로 들어와서 로그인 페일 부분으로 들어가서 아이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한번 여기서 진행을 해보면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중복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된 거죠.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실패.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아이디가 이제 있는 경우, 아이디가 찾았다는 얘기죠. 찾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유저 아이디 언더바 2번. 자,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1, 2, 3. 자, 그러면 아이디는 있죠. 근데 이게 패스워드는 1, 2, 3, 4죠. 1, 2, 3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지금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아이디는 찾았는데, 패스워드가 이제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안 맞는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로그인 실패, 암호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재실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디는 맞고 패스워드가 다른 경우 로그인 실패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로그인 실패. 다시 들어가서 만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는 경우, 자, 이 두 개가 맞는 경우죠. 맞는 경우에는 자, 세션에 이 유저 정보를 아이디, 패스워드, authorized true로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 2, 3, 4로 했을 경우 자, 로그인이 되고 자, 로그인 됐을 때는 success, redirect, 로그인 success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로그인 성공됐을 경우에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서 루트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루트로 들어가든지 뭐 다른 상품 페이지로 들어가든지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성공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